승리하신 천진 자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11년 9월 마지막 평일이옵니다. 이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 천진 장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정말로 하늘의 효자로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전 세계를 누리시면서 하늘의 선의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건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목숨을 걸고 지도자들을 고통을 주시면서 공산주의를 버려야 안 살 수 있다고 분석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통을 주시고 또한 남북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일은 정말로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또한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어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소련에 오셔서도 고르바초프하고 당당히 맞서시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공산주의를 해체시키신 일은 정말로 큰 성과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곡동의 공산주의를 모두 해체시키고 민주주의를 택하시기에 하신 일은 전 세계가 인정해야 할 일이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당당하신 일은 전 세계인이 자랑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위대하신 일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어머님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건강하셔서 저희 곁에 오래 계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축복 공중가는 죄인들 그시다 사체의 가정이 되므로 떠올리며 모으고 드리나이다. 다음으로 그 표정문화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부인 식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영상과 함께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우리 사람들은 일본 북해도 시집간 한국 부인 식구를 중심으로 일본 식구와 함께 노래하는 영상이며 대표로 멘트하는 부인 식구는 사천에서 일본으로 시집가서 살고 계십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 역사에서 6, 7년이 걸리는 동안 한 번도 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아 무수히 힘든 노정을 걸어오신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은 전 세계 70이국 인류가 다 부모님으로 모시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어머님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어머님과 함께 안주 땅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임진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진가와 믿음 기억은 도도도 나라를 믿음 너희 지으니 그 하나님 통일하여 그 사도 정주로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 부인들,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일본 부인들의 노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행복 원리 세미나 이제 5차 수료자에 대한 수료 중 수료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평에서 5차 세미나를 정영철 장로님, 그리고 고병훈 선생님, 그리고 양재상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료증 제 14,431호 경남 진주 정용철 이 사람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주관하는 남북통일기원 자연과 함께하는 제5차 행복권리 세미나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송광석. 수료증 제 14,433호 성명 고병훈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료증 제 14,433호 성명 양재상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용평 8차 생복 원리 세미나를 수료하신 강태수, 이종일, 서일근, 최판도, 김기호, 김동택 선생님과 하봉선 여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수님, 다음에 이종일 선생님, 서일근 선생님, 최판도 선생님, 김기호 선생님, 김동택 선생님, 그리고 하봉선 여사님,
수료증 14,609호 경남 진주 강태수. 위 사람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주관하는 남북통일기원 자연과 함께하는 제8차 행복원리 세미나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송광석. 수료증 제14,611호 성명 이종일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제14,612호 성명 서일금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제14,613호 성명 최판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료증 제14,614호 성명 김기호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제14,615호 성명 김동택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제14,616호 성명 하동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소감 발표의 순서입니다. 8차 수료자를 대표하여서 최판도 선생님과 강태수 선생님께서 소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판도 선생님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토일이 없고 쪽으로 제가 마음에까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한번 갔다 오고 그때 올리고 받았지만 그동안 또 있고 했던 차이. 이번에 그 우연히 괜찮은 가면서 갔다 오고 나서 느끼니 정말 좀 다행스럽게 갔다 왔다. 애를 저도 1년에 나이가 80 이런 나이에 이제 옛날 그때는 좀 어려도 좀 나는 지금은 이제 오는 게 와 맞는 그런 나이고 또 이 시대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시대에 보이는 그런 게 그런 느꼈습니다. 우리요 김 목사님 정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인데 정성껏 그 다이렉트로 그 경찰까지 여기서 제안한 거리입니다. 서비스에 가가지고 갔다 오고 직통 거리입니다. 이런 얘기 너무 고마워.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생각한 게 우리 유교에서 공자가 말했던 교자 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교자 채신이상을 소위 그 공자가 자기 애를 교육을 시키려면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 나무하러 보내. 그 나무하러 보내 그 공자의 눈에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무하러 보내는데 애를 보고 나무에 오너라. 그 다음에 모르니까 100m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나무에 올래. 저 몇십이 뒤에 있는 거기 갔다 올라니까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먼 데 가서 해오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먼데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그 나무도 오래 나고 나무의 그 질이 다르지요. 자기의 정성을 쏟아 그런 공부가 교장 최신과 같은 그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먼 곳까지 태백까지 가서 괜찮이죠. 그 가서 받아왔던 그게 나한테는 일생이 깊은 교육이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느낀 게 우리 동양에서는 삼재라 삼원이나 천지인 이걸 삼원이라고 또 일부에서는 유부에서는 삼재라 즉 천지인이라는 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오직이다. 그 사람이 우리 인간에 의해 갖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교회에서는 한 지혜를 갖다가 국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게 땅은 우리 하늘이라는 것은 그 bench문화 안에는 너무 큰 그 안에다 나라를 그 안에 교육도 하는 거고 가정과 사랑과 그게 그 안에 묻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원리가 상당히 기쁘고 또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렇게 되는 것도 고마워. 또 여러분들의 한테 그걸 못간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열심히 이건 그냥 공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 합의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수 선생님, 예, 토론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깡짜 타다 수다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제가 한 20년 전에 초창기에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이제 옛날 대동박이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울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전에는 인텔 쓰고 김수미고 이런 공연을 저는 학부모로서 우리 큰 딸이 서울 설화 여중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 학부모로서 저는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예술의 행사든지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진주원 말하면 이제는 그래서 그렇지. 그래 딸애들은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다 졸업하고 다 직장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제 직장을 시골에 태생이 되면 더군다나 그런 나쁜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서로 사람이 다 찾아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직장을 대동공을 부딪히고 서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제가 하는 업무가 기업을 공개하는 업무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여러분 상장금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업무를 해서 회계업무, 재무의 업무, 이런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져서 교육을 받고 오니까 저도 인생까지 흩어진 인생을 가졌는데 많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르침을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고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웃기고 일본 부인 식구 리더께서 신통일 항공론 시범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통일 항공론 교육강사 사사키 유키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화면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신통일의 한국인의 신념을 담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참선함의 빛으로 한반도의 휴전선이 사라지고 그곳을 향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온 인류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조국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으로는 평화 통일을 전체 조건으로 실현해야 하므로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평화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적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정권하의 사람처럼 위장된 평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적극적 평화란 인간의 전원성의 존중된 평화를 말하며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영혼에 응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모두가 공의를 실천하면 평화가 열매로 결실맺게 됩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의 의미입니다. 통일은 질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고 정치적 측면으로 볼 때 체제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 발전함을 의미하고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이 통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역사 문화의 복원과 미래 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고 지리적 차원으로 볼 때는 남과 북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볼 때는 사회의 성숙과 발전과 국가 공동체 공연,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인도적 차원으로 볼 때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통일인가요? 그것은 바로 통일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세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통일로 인하여 얻어질 경제적 효과를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있는 상품 생산이 최적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 성장, 노력이 정체되어 있고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발전조에 달하는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이 함께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제조소와 북한의 철강석이 합치면 중국의 거대한 철강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일 한국은 세계 물류의 중심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북한에 맡겨 소문나라와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은 대륙과 해양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길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통일되어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이 되면 일본에서 동일 항구를 통해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연결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베링 해협 터널이 건설된다면 북미, 중미, 남미까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존재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오신 세계평화 프로젝트인 국제하이웨이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적극 방법에 대한 발전 전환이 필요합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전투적인 방법이 아닌 비전지적인 방법으로, 이념이 아닌 실현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방법으로,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것보다 먼저 주는 일에 역점을 두고 통일운동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통일의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탐욕의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남북 지역 분열을 경계해야 하며 중국에 존속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사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 브랜드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터널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 차세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단순하게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분단되어 있는 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를 도와주면서 남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는 빨리빨리보다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한 지역을 나의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참사랑이 필요합니다. 참사랑이란 위하는 사랑이고 상대를 위하여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의 힘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참사랑보다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사랑 통일운동만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2015년 11월 17일 평화통일 실천 국민대회에서 주신 한학자 천재님 투표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분단선은 단순한 질적, 혈연적 분단선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의 분단선입니다. 2.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진 남북 간의 분단을 잘못된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민주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차원 높은 통일 사상이 필요합니다. 4. 통일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할 수 없고 북한 동포를 돕는 참사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5. 참사랑의 정신은 하나님주의이니 남북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통일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가 안에 있대요. 종교가 하나 되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통일을 외친다면 반드시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신 한학자 존재님과 하나 되어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조국, 평화의 나라, 신통일 한국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듣고 부르시는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에 아까 수료증을 받았을 때는 지난 5차에 용평 행복 올리 세미나에 다녀오신 어르신들, 선생님들, 그리고 8차에 다녀오신 우리 분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병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많이 오셨는데요.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양희선 교수님, 박은식 준비한 선생님이 황인숙 전 보건소장님, 또 장순자 자유청 청년맹 회장님, 그런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보여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여름에 있었던 피스로드 2023 피스로드 진주시 통일대장정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전 시군구에서 다 했고 각 다른 타 지역에도 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많은 했고 또 130여 개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는 저게 남강 야외 공연장 우리 예술문화회관 앞에 거기서 진행되었습니다. 배너에 사인식 그 다음에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선을 하고 우리 차태선 본인 경과보고하고 우리 이용규 유배부 진주지회장님, 한영사 그리고 김건수 전 도의원, 우리 김남개발공 사장님 대회사를 했고요. 유계현 도의원 축사, 그리고 박한도 우리 도지회장님 그래서 경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통일의 노래를 소원자가 부르고 김길수 문화원장님께서 많이 상창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자전거 공연회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요 시의원분들도 여러분 계셨고 동참한 가운데 저 희망길까지 왕복가 10km 정도 이렇게 남풍을 영원한 마음으로 자전거 공연회장을 자전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8월달에 7월에 못하는 거 7월에 그리고 용평 리조트 5차 행복 올리 세미나 사진 몇 장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했고요. 맨 가운데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가정연합 한국회장 되신 송광수 회장님 있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정국이 이제 저기 상남원 회장님이시죠? 맞죠? 네. 정국이 회장님.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여자분 계신 강혜순 여사님인데 오늘 건강문제를 좀 받았습니다. 또 정국이 선생님도 오늘 다른 일 건강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잘 다녔습니다. 우리 양재는 대학생하고 정준, 정인 이렇게 우리 진주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 한 나무에 이 가지가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마감하고 말이 뭔가? 하여튼 그 나무 안에 통에 비어있는 거기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나무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나무 안에 씨를 뿌려가 난 그 잎이 훨씬 더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 나무는 어머니 원래 나무, 어머니 나무고 이 나무는 자녀 나무입니다. 한 그루 특이에 두 가지 나무가 모자간에 같이 사이좋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에서 기념사진 촬영했고요. 전체 보통 한 100명 내지 120명 그 사이로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1458m, 1458m 해발입니다. 거기서 겨울 연가도 찍었고 여러 가지 드라마를 찍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강의실이고요. 5차 세미나 강의실. 8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같은 자리에서 우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산책길이 있습니다. 바람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멋진 주목나무들이 아마 주목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마 여기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주목 있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없거든요. 이렇게 커요. 나무들이 사람 몸통보다 뭐 두세 배 큰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도 있고 정말 오래된 그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단체 사진이고 실내의 단체 사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1세기 한반도 현실과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꿈꿔갈 것인가 봅시다. 또 예전부터 어떤 나라를 꿈꿔왔는가를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 1919년에 독립운동이었죠. 그 독립운동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듯이 우리도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꿔가야 되겠다는 거죠. 정말 20세기는 전쟁으로 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복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개의 체제, 소련이 이쪽을 맡아가지고 지배하고 또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고 두 개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섰죠.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체제가 끊어지면서 경제 발전과 체제 시속이라는 모순된 국가 운영 전략으로 인해서 체제 불안정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북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탄도미사일이 41회에 걸쳐서 70발이 발사됐습니다. 허공에 뿌린 돈이 8천억이라고 합니다. 8천억. 8천억이라고 하면 북한의 주민들을 정말 먹여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런 돈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북한에서는 제일 엘리트, 머리 좋은 그런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컴퓨터 해킹하고 그런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가상화폐 그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 2조 원, 2조 대단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북한에서 이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에 훔치는 것을 위원회에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작년 8월 달에 서거하셨습니다. 1989년도 10월 7일 날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 때 고르바초프가 한 어떤 말이냐면 동독에서 말입니다. 개방하고 개혁하지 않는 자는 벌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진명 작가 들어보셨어요? 김진명 작가가 유명한 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죠. 또 고구려 원자 전쟁, 또 이 예언이라는 이 책을 씁니다. 예언, 프레딕션이라고 예언을 생각하는데요. 예언에 보면 2025년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막을 그런 내용으로 막을 내고 정말 예언 정말 제가 딱 한 군까지 다 주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오늘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이분은 이제 짐 로저스인데요. 세계 3대 투자자로서 2020년에 인터뷰 중에 한 말이 5년 내에 한국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된다.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통일이 되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딸이 몇 명이 있는데 딸들을 그전에는 이제 중국을 공부하겠다.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고 그래서 중국을 공부했는데 몇 년 전부터 바꿔가지고 한국을 공부시키고 있다. 한국을 공부시키면서 이제 통일 한국이 제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한국말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천주평화회담에 그 자문위원으로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 보고서로서 현대경제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총 인구수가 8,000명에 육박하게 되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050년까지 2,000조가 절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200조가 좀 넘죠. 근데
그 중에 엄청난 양이 남북합해서 국방비로 나왔잖아요. 통일되는 국방비가 절감되는 국가가 2050년까지 2,000조. 그리고 국민소득이 지금 한 우리나라 33,000불이 조금 넘는데요. 86,000불로 2배 이상 잘 뛰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지하자본의 잠재적 가치는 6,000조.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나라가 AA-에서 2단계 상승돼서 AA 플러스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이 1년에 관광객이 3,600만 명이 관광객이고 관광 수입도 192억 달러에서 현재 418억 달러로 엄청나게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단 조건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되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 인프라 부분에서 막대한 투자 유입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대륙 횡단철도 및 북극 항로가 개척되게 되고 차원이 다른 국제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MZ 지역의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되며 또 북한에서 개발 가능한 광물 자원만도 43조 엄청난 광물을 통해서 자원 대국이 되고 남북한 러시아 연결 가스관 부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도 싸게 많은 풍부한 가스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이렇게 내적으로는 국가 유지의 기본 토대가 하지만 현재 한반도는 내적으로 국가 유지의 기본 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 문제와 세계 정치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금 평화 통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분단 체제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3년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상가죠.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시작되죠. 그때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방송이 끊이지 않고 453시간 45분간 생방송이 진행된 가운데 총 10만 952건의 이상가요 신청 건수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 1,180여 건의 이상가족이 상봉했다고 합니다. 그 최고 시청률이 78%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다 그때 눈물을 안 흘린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그런 심정권에 동경하면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화합을 그 기억이 벌써 40년 전이 됐습니다. KBS 방송국 아주 앞뒤로 정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녀까지 손자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이상가게 살기 위해 이때가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 그때 여러분 화된 일이죠.
있는 상공에 참여하셨습니다. 세월의 강 속에 파묻힌 기억의 파편을 모두 주워 모아가지고 30여 년 거리던 얼굴을 글씨로 새겼다. 여의도 광장에 나부탄 벽보의 흔지는 피눈물로 그린 초상화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알아보고 마침내 얼싸안았다. 맞다, 맞아, 소리쳤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있으면 꽉 잡으라. 알았지? 덕수야! 덕수는! 똥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 앞에 반복도 따라오라. 알지?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있으면 꽉 잡으라. 이번 방송은 KBS 공동신 방송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프로그램 6.25 전쟁 당시 기억자 장수경을 생산받습니다.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인가요? 네, 흥남에서 되어진 거랑 같고요. 다음은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순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Hyeongnam F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무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야선 넌 잡아라. 넌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몇 번 봐도 눈물이 나는 작품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정말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북으로 갈라진 이 분단 체제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신통일 한국은 21세기의 비전이며 정말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빨간 것이 밑에 보면 나오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분명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를 영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벌써 올해가 휴전협정 70주년이 지났죠. 53일 7월 17일 휴전협정이 가운데 하지만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임시적 평화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국민은 임시적 평화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시대 정신은 항구적인 평화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신통일 한국이 그리는 21세기 비전이며 시대 정신입니다. 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 했을 때 봅시다. 먼저 애국 정신으로 도정, 순결, 절대성, 행복한 가정,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참가정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바탕으로 사상통일, 이념통일, 가치관 확립을 위한 두입통일 운동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1실천 프로젝트는 평화대사, 평화예언 위촉 활동입니다. 평화대사 활동을 많이 예전에 2007년도에 일본에 갔다 오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지역적으로 많은 분들을 평화대사 위촉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위축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10월 19일에도 창원에서 우리 한국 평화대사 한국 세계회장님 모시고 위촉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5 유엔 사무국 한반도 유치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이 미국하고 스위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있지만 우리 동남아 지역의 5번째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 휴전선에 유치해가지고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 실천 프로젝트로서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스로드가 자전거 대장뿐만이 아니고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있고 또 베링 해협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스 바이커 자전거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반도 평화 서밋을 진행했습니다. 월드 서밋 2022 세계 정상입니다. 쭉 보면은 맨 위에 이제
한세 총재님 좌우로 캄보디아 훈센 대통령이 반기문 또 전 유엔 사무총장 두 분이 공동 의장을 맡아가지고 훈센 총재 옆에 미국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 쭉 있죠. 또 반기문 사무총장 오른쪽에는 서가신 일본 총리 아베 총리하고 쭉 있죠. 남북 공동 수교국 157개국 중에 70개국의 전현지 정상 85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평의 실내 경기장, 실내 공연장이랄까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이렇게 많은 외국 전현지 수장들 오신 가운데 참석하신 가운데 157개국의 70개국 전현직 정상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8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도중이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한세 총재님 오른쪽에는 훈센 총리, 왼쪽에는 우리 반기문 총장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훈센 캄보디아 총리 가운데 서울 평화선언을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해적터널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선을 통해 가지고 157개국 남북한 동시 수교한 국가 정상들을 초청한 가운데 그분은 어떤 명목으로 하느냐 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이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 세계 평화가 앞당겨진다. 거기에 157개국의 70개국의 85명의 전현지 수장들이 동의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 지지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동참하겠다는 거죠. 이 일은 정부에서도 하기 힘듭니다. 민간단체인 우리 국가에 따른 정말 역사적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작은 나라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 이분은 직전 마이크 펜스 직전 미국 부통령인데 이분도 참석하셨고 전 캐나다 수산도 참석하셨고 이분이 지금 노조에서 상대 주자자 비롯해서 여러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 이분들도 참석하셨고요. 이런 그런 평화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평화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이후에 평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가지고 찾은 그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내려올 때 8차를 우리 세미나 끝나고 내려올 때 대구 쪽으로 내려왔으면 대구 위에 보면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다부동. 유명한 그 백선엽 장군님이 다부동에서 거기서 승리하는 바람에 미군이 백선엽 장군이 막아줬기 때문에 미군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군사력을 빼가지고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의 아주 지극히 희박한 성공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성공했죠. 그 가운데 전세가 뒤집어져가지고 다시금 북부로 진격하셨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고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런 분들의 그런 노고와 수고와 그런 게 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에 가면 초량동에 초량교회가 있는데 초량교회에서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다 피난이 와 있어요. 피난 와가지고 근데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250여 명의 목사님과 또 그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매일 밤 기도했는데 또 매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 9월 15일이었던 매일 밤 국가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9월 15일 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니까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했는데 연장되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호해가 부산에 배포됐더라고요. 그런 또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 정성 가운데 그런 유행이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보겠습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건국을 했죠. 근데 북한은 이던 해 9월 9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3년간 친탁 통제를 마치고 3년 후에 48년 건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북한은 유엔의 인준을 받고자 팀을 꾸려가지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이승만 정부 때 국무총리 장명 국무총리인데요. 장명 국무총리 외에 4명이 유엔 인준을 받기 위해 가지고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48년 12월 12일까지가 마지막 인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12월 11일 첫날부터 공산국가들의 의사진행 방해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필리버스터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게 계속 끌어가는. 그래서 미국 그 공산국가들이 이제 유엔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면서 미군의 앞잡이 독재자 이승만이라고 하면서 2시간씩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필리버스터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인준을 정식적인 국가에 인정받지 못하도록 시간 때우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은 시간이 다 지나갔고 12일 날이 마지막인데 다음 날 12일 날에 인준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10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출생 신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장명 총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함께 간 팀원 4명과 함께 교회로 찾아갔던 겁니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은 무릎 관절이 심각히 아픈 상태에서는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4명과 함께 5명이 눈물로 최대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국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밤새워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내각들도 기독교인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공산국가들의 의사진행 방해하기 시작됐는데요. 소련, 헝가리, 동북, 체코 순으로 의사진행 필리버스터 방해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코리아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고 독재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 다음이 헝가리 대표인데요. 이제 헝가리 대표는 2시간 후에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2시간 자기 앞에 2시간 동안 이제 느긋하게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소련 대표가 이제 쓰러져가 병원에 실려가니까 사회자가 코리아 건국 인준에 관해서 다시 다른 사람
발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지만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헝가리 대표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깜깜 웃으시겠습니다. 드디어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성사되어가지고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서 우리나라의 출생 신부로 유엔 인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반대로 반대 48 찬성 6 기권 1로 유엔 인준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2년 6개월 만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하게 되었고 유엔이 인정한 나라이니 그때 유엔이 참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엔 인준을 못 받았으면 6.25 남침 때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짚어보면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그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애국가 아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상 낙원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실상은 밤에 찍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남쪽에는 불이 아주 여기 밝죠. 저기 중국도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북한에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양에만 조금 불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죠. 너무 대비되죠. 그리고 북한은 매년 식량 원주를 받아야만 하는 최빈국입니다. 지구상의 최고 가난한 나라는 거죠. 남한 인구의 절반이 2,500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5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00만 조금. 왜냐하면 그 인구가 많다고 유엔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만 그 인구 대비해가지고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좀 부풀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이 몇 살이니? 저요 23살이에요. 23살 다 큰 처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 시장관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먼저 주워 먹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이렇게. 또 군인들이 배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군인들은 때거리도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오고 민가에 가서 훔쳐오고 그게 일상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배고파서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린 거지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요. 이 꽃제비에게 이제 아주 불쌍히 꽃제비들을 또 너무 불쌍히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꽃제비 아이들에게 술을 만들고 남은 쌀 찌개미라고 하죠. 찌개미 그 살로 술을 띄우고 남는 그 찌꺼기. 그 찌개미를 먹여가지고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으니까 그거라도 좋다고 팔아먹는 거죠. 그걸 팔아먹고 그 애들이 취해서 쿨하게 떨어지면 그런 애들을 소나 개 잡듯이 잡아가지고 인육을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탈북한 탈북민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 요즘 최근에 나온 그 북한 뉴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너무나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손자들을 위해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판 고려장 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저들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배고프고 등 다시 해가지고 또 잘 잔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잘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몇 달이만 건너가면 친척에 북한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품이다, 동품. 같은 민족입니다. 정말 그들을 누군가는 앞장서 살려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이 통일됐을 때 그들을 내가 가지고 조금만 나눠줘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같은 형제 자매, 우리가 자녀 형제 자매 가족이 그런 아픔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인데 가족인데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심정만 있다면 우리의 통일을 정말 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남북 통일을 위한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 통일 노래를 부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안 잡아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녀된 인류가 정말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부모 심정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시사오나 저희들이 인류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총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불쌍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지구상의 전쟁이 종식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정말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며 평화누리의 그런 예배 시간을 가졌사오니 하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기를 남북 통일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뜻이 있어 하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정말 의인으로서 아버지 인을 쳐주시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추석 명절을 통해서 먼저 가신 선조들의 그 협조와 더불어서 더욱더 남에서는 의로운 삶으로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인체를 완성해 갈 수 있는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가족과 또 지역에서 사회에서 먼저 이런 참가적 운동과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평화운동을 통해서 온전히 저희 자유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저희들 모든 우리 통일의 국가요 민족이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과 새식구들 전체 위에 하늘이 함께 하셔서 하늘 앞에 보고하는 간구하는 내용들을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건강의 은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걱정거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묵상 하시겠습니다.